안녕하세요, 전국의 첼시 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첼시는 우승이 딱이야 최우 딱입니다. 오늘은 허드슨 오도이가 플리시치와의 주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사우스햄튼전에서 오도이는 이번 시즌 첫 선발 경기를 치렀습니다. 사우스햄튼전 활약을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오도이는 첼시의 선제골이었던 타미 아브라함의 골에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무려 36m 앞에서 침투하던 타미 아브라함의 발 밑에 정확히 떨어지는 패스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마치 세스크 파브레가스가 연상되는 아름다운 패스였죠. 또한 오도이가 있었기에 캉테의 골이 있었습니다. 오도이는 사우스햄튼의 오른쪽 풀백 얀 발레리를 유인하면서 마르코스 알론소에게 오버래핑할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조르지뉴가 빈 공간에 알론소에게 패스를 찔러줬고 오도이는 바로 공격에 가담하죠. 알론소의 컵백을 캉테에게 흘려주었습니다. 중앙으로 들어가는 윙어와 그 공간을 이용하는 풀백, 이제는 익숙한 패턴이죠. 램파드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오도이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은 전반 30분 추격골을 터뜨렸고 동점골을 넣기 위해 맹렬하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어택 모멘텀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래프의 막대가 높을수록 경기를 강하게 주도했다는 뜻입니다. 추격골 이후에 가장 강한 에너지 레벨을 보여줬던 사우스햄튼입니다. 오도이가 크게 기여한 캉테의 골은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골의 순도가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죠. 사우스햄튼 전까지 포함하여 오도이는 불과 220분 만에 한 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아킬레스건 파열로 5개월 이상의 긴 부상에서 회복한 직후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더욱 놀라운 퍼포먼스입니다. 이 정도 활약을 보여준다면 램파드 감독뿐 아니라 그 어떤 감독이 와도 오도이를 선발 라인업에서 뺄 수 없겠죠. 오도이는 누가 뭐라 해도 명실상부한 첼시의 미래입니다. 얼마 전 5년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첼시는 오도이에 대한 믿음을 보여줬죠. 오도이는 그 믿음에 보답하며 매 경기 더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그림즈 비전 램파드는 오도이의 위치 선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뒷 공간을 적극적으로 노리고 박스 안으로 침투하라고 주문했지만 말한 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하프타임 때 다시 강력하게 요구했고 후반전에는 괜찮았다. 오도이가 매주 뛰는 주전 선수가 되려면 수비 뒷 공간으로 자주 뛰면서 풀백들을 괴롭혀야 한다 라고 말했었죠. 사우스햄튼전 첼시의 패스맵을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오도이의 위치?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기에서 전진 패스를 가장 많이 받은 선수이기도 하죠. 램파드는 사우스햄튼전이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이 위치가 내가 오도이에게 원했던 위치다 라고 말하며 큰 만족을 표했습니다. 오도이가 램파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며 플레이를 개선하려 노력한다는 것을 증명했던 경기였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오도이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하면 바로 이타적인 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도이는 자신의 마크맨 정도는 쉽게 제칠 수 있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인 플레이는 하지 않죠. 항상 주위를 살피면서 동료를 이용하려 합니다. 주 활동 반경이 파이널 서드임에도 불구하고 팀에서 두 번째로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이번 시즌 상대 진영에서의 패스 정확도는 85%입니다. 반면 플리시치의 상대 진영 패스 정확도는 76%에 그치고 있죠. 플리시치는 이번 여름 첼시에 합류했습니다. 820억의 거액의 이적료를 지불했기에 에당 아자르의 후계자로 많은 기대를 받았었죠. 실제로 리그 개막 후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연속 출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4경기 모두 벤치 신세였고 릴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는 명단 제외까지 됐었습니다. 사우스햄튼전 바추아이에게 도움을 기록하며 다소 상황이 개선되긴 했지만 오도이의 활약은 플리시치가 출전할 가능성을 점점 낮추고 있습니다. 플리시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플리시치는 프리미어리그의 거친 수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지컬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프리시즌에 늦게 합류해서인지 풀타임을 소화하는 것조차 버거워 보이죠. 실제로 플리시치의 피지컬 논란은 2월에 있었던 토트넘과 도르트문트의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도 불거졌습니다. 런던 라이벌 팀을 상대로 런던에서 경기한다는 점에서 플리시치에게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피지컬에서 밀리면서 전체적으로 힘에 붙이는 모습을 노출했었습니다. 이 영상은 훈련 때 모습인데요. 체구가 작은 캉테에게도 너무나 쉽게 나가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바추아이에게 공을 쉽게 빼앗기는 장면이네요. 사실 메이슨 마운트와 비교해
크게 피지컬적인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몸무게도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죠. 마운트의 키가 더 커서 플리시치보다 호리호리함에도 불구하고 마운트는 오히려 공을 지킬 줄 아는 플레이를 합니다. 프리미어리그보다 더 거친 챔피언십 리그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램파드가 보여준 선수 기용 방침은 확고합니다. 훈련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곧 바로 경기에 뛸 기회를 주죠. 플리시치가 스타팅에 다시 포함되기 위해서는 훈련에서 열심히 하여 뛸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네요. 심리적 압박이 큰 것인지 자신의 장점인 드리블도 제대로 시도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 마케팅용 선수가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갑자기 터질 듯 말 듯 안 터지던 추억의 마린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기대만큼의 화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새로운 나라와 팀에 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플리시치에게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시간 동안 단점을 보완하지 못한다면 첼시에서 계속 살아남기는 힘들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첼시는 우승이 딱이야 첼우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